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How We Change and 10 Reasons Why We Don't. 우리말로 직역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스 앨런 혼, 사회학 박사, 사회복지사이자 심리치료사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앨런 혼의 설립자 겸 최고 책임자다.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 스피노자. 개인적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변화는 어렵다. 오늘날 미국의 중독치료 산업은 그 규모가 350억 달러에 이르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1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3분의 1만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다. 우리는 멋진 몸매를 가꾸기 위해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하지만 그중 73%는 몸짱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다이어트 산업은 1년에 660억 달러를 쓸어 모으지만 69%는 중간에 그만두고 만다. 조사에 따르면 새해 목표를 세운 사람들의 93%는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한다. 현상 유지가 불러올 위험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을 잘 바꾸지 않는다.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답은 바로 현상 유지에 내재된 논리에 있다. 변화할 이유가 매우 타당하긴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할 이유 역시 변화할 이유만큼 충분하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스스로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만 변화를 원하게 된다. 젊었을 때 나는 매사추세츠주 월섬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당시 치료 집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 들어오는 참여자들과 그만두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어째서 참여자들은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변화에 한결같이 저항했을까? 나는 수년간 참여자들에게 거듭 이 질문을 던졌고 그들의 대답은 매우 비슷했다. 나는 그 결과물을 변화하지 않는 10가지 이유로 명명하고 치료 집단과 공유했다. 1. 혼자라는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2.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3.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4. 스스로 기대할 위험에서 벗어난다. 5. 타인의 기대라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6. 지금 나의 현실을 자각하지 않아도 된다. 7. 또다시 초보자가 되는 모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8. 과거의 고통과 기억을 애써 잊지 않아도 된다. 9.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10.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어째서 우리는 더 나아질 게 분명한 변화에 저항하는가? 우리 삶의 뭔가가 희망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조차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경험이다. 게슈탈트는 형태를 뜻하는 독일어로 완전하고 인식 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게슈탈트 이론가들은 인간의 마음이 여러 개별 요소들을 보고 이를 통해 전체를 구성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방 안에 4개의 나무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나무 판자가 올려져 있다고 하자. 나무 판자 한쪽은 작은 나무 기둥이 튀어나와 있고 기둥의 위쪽에는 작은 나무 판자가 덧대어져 있다. 당신은 이것을 보고 연결된 나무 조각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자이며 당신도 의자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게슈탈트, 즉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다. 마음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전체를 형성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일치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 심리학자들은 기대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에 맞닥뜨릴 때 모든 감정이 일어나며 그런 감정들은 불일치가 해소되어야 사라진다고 한다. 불일치를 마주하면 마음은 이를 해결하고 통합해서 그로 인한 긴장을 줄이고 싶어 한다. 서로 어긋나는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뿔뿔이 흩어져 구분되지 않는 혼돈과 먼지로 보일 것이다. 당신의 진짜 목표는 당신만 알고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소 신경증적인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목표의 의미는 감춰져 있을 때가 많다. 그리고 출발점과 목표 사이의 긴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 상태다. 즉, 뭔가를 원할 때 왜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희망을 품으면 우리는 그 희망의 실현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좌절에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다. 장폴 사르트르.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의 인생을 그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며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를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불렀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당신의 시간과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겪는 불안한 감정이다. 우리는 홀로 모든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선택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은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는 최악의 변명이다. 사르트르는 이런 자기 기만의 대안으로 올바른 믿음을 언급했다. 이는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스스로 내린 선택들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물론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갈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과 불안의 위협이 따른다. 하지만 자유를 금기시하는 이들은 파시스트와 근본주의자들 뿐이다.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희망은 자신에게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중요한 뭔가를 열망하는 것이며 믿음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희망에 따라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우리는 희망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뭔가를 믿을 때 이를 실현할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는다. 믿음은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는 신뢰를 뜻한다. 사실과 데이터보다 객관성과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정보에서 얻은 확신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정보는 느낌에서 비롯된다. 즉,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직감적 반응에 의존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 결혼, 집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다시 살펴보자.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감정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감정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정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는 변화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결국은 자신의 느낌에 의존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자신에 대한 믿음에 좌우된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의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실존적 불안을 심화한다. 더 높은 무언가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언젠가 현기증에 시달릴 것을 각오해야 한다. 밀란 쿤데라.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은 실망으로부터 희망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상 유지는 일종의 저항으로서 자기 돌봄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력함을 경험하는 건 실망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뭔가를 믿고 있다는 뜻이다. 간단하고 놀라운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바로 자기 혐오와 자기애다. 자신을 혐오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애가 빚어낸 서투른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면 우리는 자기 혐오를 자기애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희망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추진력이 커지고 우리가 너무 망가져서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억제력이 줄어든다. 변화하기로 지금 있는 곳에서 앞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실망의 위험과 우리를 붙잡는 무력함을 보면서 불확실성의 심연에 가까이 다가간다. 두려움에 빠진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자아라는 짐을 없앰으로써 다시 안도감을 느끼고자 미친 듯이 애쓴다. 에리히 프롬. 우리가 자신을 확실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대부분 우리는 실제로 통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다. 책임과 혼자라는 사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 변화는 잘못된 믿음보다 올바른 믿음에 따라 행동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언제나 쉬운 길을 제시하며 유혹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따라야 한다.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면 잘못된 믿음이 곁에서 달콤한 유혹을 속삭인다. 헬스장에 가기에는 너무 피곤해. 부엌을 치우기 전까지는 기타 연습을 할 수 없을걸? 다른 사람들도 쿠키를 먹고 있잖아. 이런 속삭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묘사한다. 다음은 인간이 변화하지 않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이유 1. 혼자라는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유 2.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변화는 토끼가 번식하듯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다른 변화를 이어가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한 가지 변화가 또 다른 위험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은 터무니없지 않다.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할수록 현상 유지라는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보다 실망의 빙산에 부딪힐 위험이 더 크다. 변화를 향해 간다는 건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점점 더 어려운 미래의 도전들이 항상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유 3.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한 학기 동안 외국에서 지낼 준비를 하는 아들 맥스를 도우면서 이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저는 정말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빠. 공항 발권 창구 근처에서 배낭과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으며 맥스가 말했다. 아내와 맥스의 여자친구는 커피를 사러 갔고 나는 맥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맥스, 누구나 그렇단다. 오늘 너처럼 출국하는 아이들 중 준비된 사람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준비되지 않은 느낌이 네가 새롭고 도전적인 무언가를 할 때마다 드는 감정이라는 거야. 위험을 무릅쓸 때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미지의 세계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인 것이다. 자유와 관련된 모든 것은
미지의 세계다. 우리가 희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갇힌 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불확실성에 뛰어들 때는 알 수 없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즉 믿음이 있을 때다. 변화는 항상 한 곳에서 다른 곳에 이르도록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 걸맞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변화는 불공정한 합이다. 어디에 도착할지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 없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다. 인생은 즉흥극이며 즉흥극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할 필요조차 없으니 행복하다. 알렉산더 포프. 이유 4. 스스로 기대할 위험에서 벗어난다. 인생에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커질 위험을 감수한다. 이는 실망할 위험과 믿음을 잃을 위험 또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자신에게 기대가 높지 않다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이유 5. 타인의 기대라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기대를 높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기대할 위험을 감수한다. 반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대도 커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풋볼 선수이자 감독인 존 케네디의 연설 일부다. 그는 경기에만 집중하도록 팀을 밀어붙인 것으로 유명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했다. 이 개념은 심리치료 이론가 알프레드 아들러가 설명했던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표현되기도 한다.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직면하기 전에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제임스 볼드윈. 이유 6. 지금의 현실을 자각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 변화는 현재의 자신을 살펴보며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것을 평가하고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하지만 중요한 뭔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수치심을 일으키곤 한다. 칼 로저스는 이렇게 썼다. 변화에 관한 가장 이상한 역설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좌절과 불안이 가득한 자기애적 방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부정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줄 것이다. 또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핵심은 겸손이 창피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수용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상은 매혹적이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걸음은 매력적이지 않다. 우리는 산이 보이는 평지에서 걷는 것을 좋아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유 7. 걸음마 단계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그런 계획은 모두 아기의 걸음마 같은 서투른 시작에서 출발한다. 레오 마빈 박사는 변화는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하루씩 작고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작은 단계에는 본질적으로 모욕적인 뭔가가 있다. 작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건 마치 우리의 부족함에 연속으로 잽을 날리는 것처럼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Mind the gap. 이는 런던 지하철역에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좁지만 위험한 공간을 주의하라는 안내방송으로 변화에 대한 가장 짧은 격언이기도 하다.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을 주의하는 건 쉽다. 그저 조심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자기 모습과 목표한 자기 모습의 불일치를 대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격차를 조심하는 동시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격차를 살펴보고 받아들여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행동과 완료 사이의 공간 안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있는 곳과 앞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 사이의 격차를 주시할 때, 그리고 원하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없음을 일깨우는 모든 것을 견뎌낼 때, 우리는 변화하려는 동기를 얻는다. 큰 변화는 반드시 점진적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를 거치려면 두 가지 강인한 힘이 필요하다. 하나는 점진적 단계가 요구하는 단순한 일과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바로 한 번에 하루씩이라는 개념이다. 대부분 언어에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더 많다.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목록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더 많다. 웃음과 비명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충격을 주는가? 어떤 것이 주변 상황을 일깨우는가? 어떤 것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가? 분명 비명일 것이다. 나쁜 일은 좋은 일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 사실은 나쁜 경험을 피하고 싶게 만든다. 당신이 회피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나쁜 경험의 영향력과 지속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나쁜 경험이 매력적일 수도 있다. 심리학 저널의 기사 중 약 70%가량은 부정적인 심리 경험에 대해 다룬다. 뉴스의 90%는 부정적인 소식이다. 이는 독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잘못된, 더 나쁜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헤드라인을 항상 최고의 같은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헤드라인보다 30%더 많이 클릭하는 경향이 있다. 시티 리포터라는 러시아의 뉴스 사이트는 희망을 주는 기사의 양을 늘린 결과 독자 수가 3분의 2가량 줄어들었다. 나쁜 경험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나쁜 경험을 피하고 싶은 것과 같은 이유다. 변화하지 않는 마지막 3가지 이유는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뭔가를 시도할 때 부정적인 감정의 기반을 포기하려는 노력에 대해 다룬다. 이유 8. 고통스러운 기억을 애써 잊지 않아도 된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고통스럽거나 매우 충격적인 과거 사건의 기억을 보호한다. 따라서 변화는 그 고통의 기념물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는 망각이나 다름없다. 히로시마에서 홀로코스트까지 우리는 고통과 상실을 일깨우는 각종 기념물과 표속을 건립한다. 거기에는 과거의 피해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함께 지킨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우리는 현재 상태에 머무름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입증한다. 사건의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자신의 성격과 세상에 대한 태도로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더 크게 느낀다. 타인의 나쁜 행동에서 받은 경험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 유혹은 매우 강력하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분노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분노할 때 우리는 과거를 현재에 간직한 채 그들을 붙들게 된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것을 분노를 놓아주다, let go of resentment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선택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전자는 실제로 효과가 없다. 분노는 자신이 독약을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격언대로다. 이유 9. 타인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용서가 최고의 덕목이자 수많은 괴로움의 해독제이며 성취감을 주는 경험의 열쇠라고 확신한다.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설명했다. 미숙한 사랑은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 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해 라고 말한다. 성숙한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뭔가로서 사랑을 경험한다. 프롬은 역설적으로 혼자일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쉽지 않으며 홀로 있으면서 온전히 편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종종 실존적 불안의 해결책으로 미성숙한 사랑을 열망한다. 혼자라는 사실과 책임에 대한 불안은 모든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억제력이다. 이유 10. 나 자신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변화는 홀로 책임을 지고 유희성의 정신을 유지하며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는 새로운 자신과 관계를 맺는 일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아마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성향이 강할 것이다. 존경받는 생물학자 에드워드 오즈번 윌슨의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뇌는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에 맞게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 본능보다 협력과 협동에 더 의존한다.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더욱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사람들과 연결되었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기꺼이 혼자라는 사실을 직면한다. 혹여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를 지원하는 그물망이 안전하게 받아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사회적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지 않았다는 느낌, 즉 상황이 잘못될 때 안전하게 일어나 회복하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함께인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라는 사실과 관련해 무너지기 쉽고 우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라는 점이다. 당신이 있는 곳과 도달하고 싶은 곳 사이의 공간은 당신을 나아가게 하는 요인들과 억제하는 요인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인 부엌의 싱크대다. 우리는 그 혼란의 특정 부분이 의심스럽게 감춰진 세상에 살고 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썼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여기에는 실존적 자유의 의미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르트르는 그런 자유가 모든 상황에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유란 우리에게 행해진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는 토니 로빈스의 가장 유명한 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한 힘을 내면에 감추고 있다는 관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저절로 만들어진 복잡하지 않은 사랑의 경험, 이는 중독의 충동에 대해 최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으며 자기애적 방어와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된다. 자기개발 전문가, 성형수술 전문의, 피트니스 전문가, 광고 담당자들이 매우 설득력 있게 쓴 동화 같은 결말, 라이프 해킹, 간헐적 단식, 방탄 커피, 소금 주스, DNA 조합으로 억만장자가 된 실리콘밸리의 갑부들. 여기에는 단 한 가지 문제밖에 없다. 바로 이런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나,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초인간이 아니다. 주어진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도 정말 괜찮을 때가 매우 많다. 롤로 메이는 이렇게 썼다. 도토리는 저절로 성장해 참나무가 된다. 어떤 헌신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사람들은 날마다 내리는 수많은 결정으로 가치와 존엄을 얻는다. 이런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통찰이다. 당신이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이 내린 결정과 그 결정에 전념하고 끝까지 실행한 용기의 결과물이다. 첫 단어를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는 것 역시 용기가 필요하다. 집을 떠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직장을 얻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자를 찾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를 갖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은퇴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존엄하게 죽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정과 선택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결정과 선택은 어지럽고 두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한다.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충동을 따를 것이다. 당신의 변화에 행운이 있기를. 지금까지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사람이 변화하기 어려운 10가지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평소 자신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혼자라는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2.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3.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4. 스스로 기대할 위험에서 벗어난다. 5. 타인의 기대라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6. 지금 나의 현실을 자각하지 않아도 된다. 7. 또다시 초보자가 되는 모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8. 과거의 고통과 기억을 애써 잊지 않아도 된다. 9.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10.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저도 이 10개 중에 여러 개가 해당됩니다. 위의 10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안주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다는 것이죠. 반면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뭘까요? 인간이 변화하는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절박함을 들겠습니다. 절박함은 내가 반드시 변해야 하는 사정이 있느냐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의 핵심은 운동보다 식습관입니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평소 3끼 먹던 것을 하루 1끼로 줄여서 한 달간 지속하라면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결혼을 한 달 앞둔 여성들은 해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프로 모델처럼 식이요법을 잘 지킵니다. 결혼식 당일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신부들을 보면서 저는 역시 사람은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변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초여름이 시작되면 남자들은 운동을,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내 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계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 전날 밤을 새며 공부하고 방학 숙제인 일기는 개학 직전에 몰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절박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저도 국민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밀린 일기 50일치를 3일 만에 다 쓴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일어났다. 그리고 잤다. 요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중간 부분에는 나가 놀았다. TV를 보았다. 어디 놀러 갔다. 등을 돌려 끼워가며 완성했죠. 그런데 개학 며칠 후에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제 일기를 큰 소리로 읽어주시는 바람에 아이들이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데 뒤에서 아무개는 오늘 일어났다. 그리고 잤다. 아무개는 오늘 일어났다. 나가 놀았다. 그리고 잤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것이 생각납니다. 8살짜리도 절박하면 50일치 일기를 순식간에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비고 고양이도 새끼와 함께 있을 땐 사람에게 덤빕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이면 늦잠 대마왕이던 아이들도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절박함은 참 대단한 동기부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박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어 목표 달성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수진이 대표적입니다. 강을 등지고 진을 치면 도망칠 길이 없어져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인간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옛날 명장들은 배를 타고 적국에 쳐들어갔을 때 해안가에서 배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싸워서 정복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내 장을 지지겠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흔히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잘못 이야기하는데 이 속담에서의 장이란 것은 된장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장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장을 지진다는 말은 내 손바닥을 지지겠다는 말이죠. 그만큼 확실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절박하지 않은데 절박한 사람처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상 훈련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옛날 위대한 스승들이 늘 해오던 말씀처럼 오늘 하루만 살아라.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등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만 흥미로운 도전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1초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죠. 절박함 없이도 절박함이 있을 때처럼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자율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No pain, no gain 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성과 없다는 말이죠. 성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변화와 행동을 실행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인지합니다. 우리의 뇌는 가능한 한 몸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남을 변화시키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옳지 않으니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위대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바뀌기는커녕 관계만 나빠집니다. 법륜스님의 강의에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이 곧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나를 보는 것이 곧 지혜로워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남을 바꾸고 싶은 생각을 자주 하지만 그때마다 재빨리 그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하고 반복해서 말하죠. 물리적인 유형의 세계에서는 임계점을 자극하는 특별한 힘이나 이벤트가 없으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물을 끓일 때도 서서히 뜨거워지지 10도에서 갑자기 100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몸짱이 되는 건 약물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세계의 변화 원칙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형의 정신적인 세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리라
자연스럽게 유추합니다. 그런데 무형의 세계는 유형의 세계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됩니다. 원효대사는 해골 물 한 바가지를 보며 한순간에 대호각성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 중에 한 명이 뜻밖의 배우자의 부정을 발견한 순간 질투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세상이 우울해 보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영역은 유형의 물리법칙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정신과 마음은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내가 변화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 의지와 믿음이 있다면 마음과 정신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점진적 변화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륜 스님께 어느 청소년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오빠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의 처방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 오빠가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없으니 기분 좋게 오빠를 보내주고 너도 지금부터 즐겁게 살아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빠 안녕 하고 보내는 인사를 시키는데 여학생은 울먹거리며 오빠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그렇게 울먹거리지 말고 기분 좋은 음성으로 인사하며 보내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슬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결국은 다시 정상적인 감정 상태로 돌아오는데 몇 년 기다렸다가 괜찮아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괜찮아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할까 하고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육체의 상처처럼 낫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본 결과 마음과 정신은 마음만 먹으면 즉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렇게 마음 먹기가 싫어서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기에 우리가 마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사는 게 아닐까요? 변화에 필요한 절박함은 사실 수동적입니다. 외부에서 나를 강제하는 힘이죠. 그런데 내가 변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는 순간 내 마음에 능동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그럴 때 진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께서도 변화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즉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즉시 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안에 그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